위해 시작한 직불금 통합 신청이 고령화된 농촌 현실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홍보와 복잡한 신청 서류, 행정기관 직접 방문까지 나이든 농민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울산시가 최근 국가가 3,800억 원을 모두 부담하는 국책사업을 따내 새만금 이후 큰 성과를 내지 못한 전라북도에게 교훈이 되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한옥마을의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 공영주차장 요금을 올리더니 바로 앞에는 무료 주차장을 만드는 등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지역 현실을 무시한 채 내년 전북의 교사 정원을 크게 줄이기로 해 교육 여건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8시 뉴스입니다. 농민을 위해 시작한 직불금 통합 신청이 농촌 현실을 무시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홍보가 부족하고 신청 서류가 복잡한 데다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까지 겹쳐 나이든 농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원희 기자입니다. 칠순을 앞둔 주대길 씨는 얼마 전 면사무소를 찾아 직불금을 신청했습니다. 일방적으로 통보받은 날짜에 통합된 내용을 제대로 모른 채 묻는 말에만 답하고 돌아왔습니다. 미리 공문을 좀 띄워줬으면 작년하고 올해하고 무엇이 틀렸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신청을 해야 한다 하고 그런 것을 해주하는데 뭐 아무 공문도 없이. 정부는 지난해 농업경영체 등록과 주요 직불금을 한 번에 신청하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농산물 품질관리원과 자치단체가 나눠 하던 것을 통합했지만 홍보가 부족해 농민들은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모릅니다. 또 지난해와 달리 올해부터는 마을별로 정해진 날짜에 자치단체에 직접 가서 접수해야 합니다. 바쁜 영농철에 차량이 없거나 한글을 모르는 노인들은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연세가 있는 노인들은 이 면사무소에서 나와서 가야 된다는 게 일단 교통편에서도 불편한 점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지번을 모두 알아야 되는데 나이 드신 연세 있는 분들은 그 지번을 모르고 또 기재를 못 들으시는 분도 간혹 생기고. 통합된 신청 양식이 지나치게 세분화돼 젊은 층조차 알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자산과 부채 내역 등 민감한 개인정보 요구도 문제입니다. 통계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맞추면 공정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취합하는 자료라고 이렇게 설명은 드리고는 있는데 그게 이제 워낙 좀 민감한 부분이다 보니까. 해마다 나이든 농민들의 어려움이 반복되지 않도록 농촌 현실을 반영한 개선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울산시가 최근 3,800억 원의 대형 국책 사업을 따냈습니다. 그것도 국가가 모든 예산을 부담하는 국립박물관입니다. 울산의 사례는 새만금 이후 국책 사업에서 큰 성과를 내지 못한 전라북도에게 좋은 교훈이 될 수 있습니다. 김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산시가 3,800억 원의 국립산업기술박물관을 따냈습니다. 2020년까지 사업 기간이 5년으로 짧지만 사업 규모는 4천억 원에 가깝습니다. 무엇보다 지방비 부담이 필요 없는 국립사업이라 사업의 실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중앙정치국과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적극적으로 우리 울산시 입장을 개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면 전라북도는 지난 2010년 이후 대형 국책 사업에서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1,700억 원의 수출 전략형 상용차 부품과 1,600억 원의 키스트 복합소재 기술연구소, 5천억 원의 국가식품 클러스터, 그리고 3천억 원의 익산 백제 고도보존 르네상스가 2010년 이후 대형 사업으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상용차 부품은 265억 원, 국가식품 클러스터는 3,182억 원, 백제 고도보존은 2,001억 원의 민간 자본이 포함돼 사업의 성공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정부가 모든 예산을 부담하는 국립박물관을 따낸 울산시의 사례와 비교됩니다. 새로운 아이템을 발굴하는 것이 좀 미약하다는 그런 생각이 늘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그렇게 굵직굵직한 조금 사업 아이템을 발굴을 해가지고 그거를 예산 신청을 하면 예산을 확보하는 데도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라북도는 해마다 30건 안팎의 국책 사업을 제시하고 있지만 채택되는 경우가 적어 참신하고 구체적인 사업을 찾는 게 시급해졌습니다.
전라북도는 지난해 지리산 덕유산 산림치유단지의 타당성을 인정받고도 이를 국립으로 전환하지 못해 지방비를 부담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반면 울산시는 국가가 3,800억 원의 예산을 모두 부담하는 국립박물관을 확보해 정치권의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울산의 국립박물관은 참신한 아이디어와 정치권의 노력이 더해지면 얼마든지 국립사업을 따낼 수 있다는 걸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이 크게 줄어듭니다. 전라북도와 정읍시, 임실군, 순창군은 옥정호 상수원보호를 위한 규제 영향지역을 지금의 51% 수준인 194제곱킬로미터로 줄이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옥정호를 상수원으로 사용하는 시군이 크게 줄었기 때문에 상수원 보호구역을 조정해야 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마련됐습니다. 전라북도와 세 개 시군은 앞으로 수질오염 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정읍 구절초 태화마공원과 임실 물안갯길, 순창 장군목을 거점으로 수변 생태 경관지역을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새만금 방수제 전력시설의 지중화 공사가 정부 반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새만금 방수제의 전봇대 등을 지하에 매수하는 지중화 공사 예산으로 182억 원을 신청했지만 정부는 125억 원을 삭감한 57억 원만 반영해 사실상 공사가 어렵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는 땅 위에 설치한 전봇대의 경우 자연재해 위험은 물론 유지관리가 힘들다며 정부를 계속 설득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한옥마을에 차량 진입을 억제해 교통 혼잡을 줄이겠다며 공영주차장 요금을 2배 올렸는데요. 전주시가 이번에는 이 공영주차장 바로 앞에 무료 주차장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오락가락한 전주시의 주차 대책을 권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 한옥마을 공영주차장입니다. 전주시는 지난달 중순부터 1시간 무료 주차를 없애고 요금을 2배 올렸습니다. 노상 주차장은 다음 달 1일부터 유료화합니다. 차량 진입을 억제해 한옥마을의 교통 혼잡을 줄이겠다는 취지입니다. 대신 전주시는 이곳 공영 주차장에서 1km가량 떨어진 곳에 대규모의 무료 주차장을 만들고 순환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주시는 요금을 대폭 올린 기존 공영 주차장 바로 건너편에 무료 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2달도 채 안 돼 전주시 스스로 한옥마을 주차 대책을 뒤집은 셈입니다. 그나마 주차 대수가 28대에 그쳐 주차난 해소도 기대하기 힘듭니다. 전주시가 주차장을 만드는 데 쓴 돈은 모두 14억 9천만 원, 한 대당 무려 5,300만 원 꼴입니다. 주변에다가 그 주차장 조성은 이제 저희들도 이제 안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 뭐 감당을 못하고 그 해봐야 몇 나오도 않고. 한 치 앞도 못 내다본 전주시의 한옥마을 주차 대책에 예산 낭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지난 2011년 이후 군산과 익산에서만 7건의 집안 침하가 발생한 전북에 아직도 21곳의 싱크홀 위험 지역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라북도는 싱크홀 원인으로 지목된 낡은 하수관을 조사한 결과 군산 17곳, 익산 4곳 등 모두 21곳에서 집안 침하 우려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는 올해 전주와 익산, 군산, 내년에는 진안과 장수, 순창에서 30여억 원을 들여 노후 하수관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가 부족한 지방세원을 늘리기 위해 송전소와 변전소에 지방세인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송전소와 변전소는 산림훼손이나 전자파 발생 등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지만 20만 볼트 이상 송전 철탑에만 취득세와 재산세가 부과돼 특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주민 보상 차원에서 송전소와 변전소에 지방세가 부과되면 해마다 2,800억 원의 이상의 지방세가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내년에 신규 배정되는 교사 수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육 여건이 더욱 어려워지고 임용 대란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조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 도심의 중학교 3학년 교실입니다. 이 학급의 학생 수는 39명으로 배정 기준 35명을 넘었습니다.
교사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 학급당 학생 수가 기준을 넘어선 겁니다. 부족한 교사의 수업은 5명의 순회 교사가 대신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학생 관리나 인성 교육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정규교사가 줄게 되면은 순회교사에게 업무를 배정할 수 없는 현실이므로 정규교사의 행정적인 시간도 되고 그 결과는 수업 연구라든가 교사의 잡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더 가중됨으로써 학교가 추구하고 있는 실력 양상이라든가 인성 지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겠습니다. 이 같은 상황이 내년에는 더 나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가 내년 전북의 교사 정원을 314명 줄이겠다고 가배정 결과를 통보했습니다. 농어촌 학교가 많은 지역을 배려하지 않고 단순히 학생 수를 기준으로 배정한 결과입니다. 교사 정원이 줄면 학급 수도 줄일 수밖에 없어 도심학교의 과밀 학급화와 비정규직 교사 증가로 인한 공교육의 질적 하락이 불보듯 뻔합니다. 또 신규 교사의 임용에도 큰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렇게 감축이 된다면 내년도 3월 1일자 발령도 어렵겠다는 그런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발령도 적체가 되지만 그에 따라서 신규 교사 채용도 감축이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전북의 교사 수급률은 법정 정원의 80% 수준입니다. 지역 현실과 학생 피해를 고려하지 않고 교육의 효율성만 평가하는 정부의 정책이 교육 현장의 혼란과 교육 여건의 황폐화를 가속화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JTB 뉴스 조창인입니다. 허위로 연구원을 등록해 수억 원의 연구비를 유용해온 전북대 교수들이 감사원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감사원감사 결과 전북대 공대 A 교수는 23개 국가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학생들을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한 뒤 연구비 5억 8천만 원을 유용했으며 같은 학과 B 교수도 같은 수법으로 인건비 2억 5천만 원을 마음대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감사원에서 수사를 의뢰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전북대는 재판 결과가 나오자 곧바로 파면시켰습니다. 전주시가 개축공사를 위해 금암도서관을 28일부터 임시 휴관합니다. 전주시는 1980년에 전주에서 처음 문을 연 시립도서관인 금암도서관을 개축공사가 이루어지는 오는 7월 6일까지 임시 휴관하고 7월 7일 재개관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시는 금암도서관의 자료실을 새롭게 꾸미고 낡은 책상 등을 바꿀 예정입니다. 소외계층을 위해 나눔을 실천하는 봉사자들의 이야기를 소개하는 순서입니다. 자신도 어렵지만 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미용사 모녀를 김진영 기자가 만났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미용실을 찾는 손님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대부분입니다. 미용실을 운영하는 김미선 씨는 지난 2000년 가게 문을 연 뒤로 지금까지 장애인들을 위한 사랑의 가이손이 되고 있습니다. 몸들이 불편하고 하니까 다른데 뭐 이발소를 가든 어쨌든 싫어해요. 돈 내고 해도. 근데 여기는 무료로 하면서 오셔서 하라고 하니까 그 자체가 고맙죠. 점심 무렵이 되자 김미선 씨는 하던 일을 멈추고 근처의 건물로 향합니다. 장애인과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들에게 나눠줄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미용실을 운영하면서 벌어들인 수익금으로 하루도 거르지 않고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참 잘 먹었다 그러고 그냥 너무 그냥 감사하다 그러면은 내가 오히려 눈물이 날 정도예요. 내가 더 고맙지. 부족한 저한테 와서 이렇게 차린 거 먹어주는 것도 감사하죠. 김 씨가 소외계층을 위해 15년 넘게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데는 미용실에서 하루 종일 함께 일하는 세 딸들이 있어 가능했습니다. 처음에는 원망도 들어야 했지만 이제는 김 씨의 나눔을 이해하고 같은 길을 걷는 든든한 동료이자 지원군입니다. 어릴 적에는 정말 싫었어요. 엄마 왜 저러고 다니나, 왜 저렇게 하나, 우리는 안 봐주고. 근데 지금은 저도 나이 한 살 한 살 먹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이해는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조금씩 엄마를 닮아가는 것 같은 느낌? 대를 이어서 나눔을 실천하는 김 씨 모녀들이
소외계층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형입니다. 전주시 공무원들이 위안부 피해 할머니의 명예 회복을 위한 평화의 소녀상 건립을 돕습니다. 전주시 공무원들은 시민사회단체들이 전주 풍남문 광장에 세우기로 한 평화의 소녀상 건립에 써달라며 1,070만 원의 성금을 모아 전달했습니다. 전주의 50여 시민사회단체는 평화의 소녀상 건립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오는 30일 콘서트를 열 예정입니다. 미국의 경기 둔화와 일본 엔저 현상 등의 영향으로 전북의 수출 실적이 지난해보다 16% 줄었습니다. 한국무역협회 전북본부는 지난달 전북의 수출 실적은 6억 7천만 달러로 1년 전보다 16.7%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감소율은 울산, 전남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것으로 미국, 대만, 일본 등 주요 국가로의 수출이 평균 30% 가까이 줄어든 탓입니다. 권농일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한 손모내기 경연대회가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 혁신도시에 있는 국립식량과학원에서 열렸습니다. 권농일은 정부가 광복 직후 일손이 부족한 농촌에 모내기 작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한 날로 5월 넷째 주 화요일입니다. 2015 익산 그랜드 취업 박람회가 내일 오후 원광대 문화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이번 취업 박람회에는 광전자와 넥솔론, 대유글로벌 등 익산의 35개 기업이 참여해 관리직과 생산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력을 채용합니다. 박람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잡코리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옛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3살 김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옛 여자친구 이모 씨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이 씨가 운영하는 가게에 찾아가 이 씨를 감금 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날씨입니다. 전북은 오늘 전주와 순창이 32.4도, 남원과 무주는 32.2도까지 오르는 등 대부분 올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내일도 맑은 날씨 속에 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전주와 무주 32도, 장수와 진안 31도 등 27도에서 32도로 대부분 30도를 웃돌 것으로 보입니다. 목요일인 모레도 맑고 낮 기온이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까지는 짙은 안개가 끼는 곳들이 많아 운전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주기상대는 당분간 낮 기온이 30도를 웃돌아 덥다가 이번 주말부터 더위가 한풀 꺾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